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얼마 전 5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냈는데 저도 웬만해서는 참고 살려고 했습니다. 남편의 인품 하나 보고 결혼했거든요. 돈이야 제가 벌면 되니까 남편의 무능력은 문제 삼지 않았고 시댁에서 저를 무시하고 호구로 보는 것도 잠깐 눈 감으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건드리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할머니가 어떤 존재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는데 할머니 사시는 집 수리비를 보내겠다는 말에 다 죽어가는 노인네한테 돈을 쓴다고? 내 돈 쓰기만 해. 돈 쓰는 순간 이혼이니까. 이 말에 더 이상 남편은 가족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거기다 자기 아들 무시한다는 시모에게 현실 파악하게 해줬더니 뺨으로 보답받았네요. 저는 지옥 같은 가난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쫄딱 망하게 되면서 저는 할머니가 계시는 시골로, 언니는 외가 친척 집으로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살았죠. 부모님은 하루빨리 가족이 다 함께 살기 위해서 공장이며 식당이며 가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고생하며 살다가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저희는 다시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취직 후 고생하신 부모님께 용돈이라도 드리려고 하면 절대 안 받으셨는데 부모는 자식 앞길 막는 거 아니야. 엄마 아빠가 그 돈을 어떻게 받아? 여윳돈 있으면 저금해. 그래서 회사 다니며 버는 돈은 통장에 쌓여갔고 제 나이 29살이 되던 해에 남편을 데려와 부모님께 인사시켰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을 했고 아직 미혼인 언니는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돈 없는 서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악착같이 저축하며 살았는데 남편은 이런 제 모습이 참 좋다고 칭찬하곤 했습니다. 자기 엄마와 닮았다고 하면서 말이죠. 세영아, 출근 잘했어? 네, 어머님. 지금 회사예요. 요즘 뭐 필요한 건 없니? 통 말이 없어서. 네, 없어요. 나오기 전에 코드는 다 빼고 나왔지? 그럼요. 그래, 잘했다. 그럼 일해라. 시모는 절약하는 데 앞장서는 그런 분이셨는데 겉으로 볼 땐 아낀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제가 겪어보니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고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평소 전화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었는데 전화하시면 저나 남편의 안부를 묻기보다는 한여름에도 에어컨은 오늘 얼마나 틀었는지 되도록 선풍기를 틀라고 하시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얻어다 주신다는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결론은 아껴야 잘 산다, 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제가 시모와 닮은 구석이 많다고 했는데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낭비하는 거 싫어서 어쩌다 한번 배달 음식이라도 시켜 먹으면 먹기 전에 소분해서 따로 냉장고에 넣어두고 다음날 먹거나 했고 장을 보러 갈 때도 장바구니 챙겨가는 건 물론이고요. 이건 뭐 다들 이렇게 사시겠지만 이런 거 말고도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절약하며 사는 방법들을 보며 실천하며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시모를 지켜보니 저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시댁에 들른 날에는 어김없이 양손 가득히 뭔가를 잔뜩 주셨는데 그건 다 고물이었습니다. 평소 시모는 동네를 하루에도 몇 번이나 돌면서 온갖 곰을 다 주워오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물건들은 따로 챙겨두고는 저한테 주시곤 하셨죠. 멀쩡하다고 해서 그게 저한테 필요한 물건이 아닙니다. 망가지진 않았지만 누군가는 필요하지 않으니 버린 물건들 있잖아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거절도 해봤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저에게 눈치를 줬습니다. 자기가 말씀드려. 이거 다 고물인데 집에 가져가도 안 쓰고 버리잖아. 그냥 가져가자. 엄마는 우리한테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건데 싫다고 하면 엄마가 얼마나 실망하시겠냐고.
지금 우리 집에도 버릴 게 산더미인 건 알고 있지? 알았어. 내가 다 버리든지 정리하든지 할게. 그럼 되는 거지? 남편은 시모 기분 좀 맞춰주자며 매일 이러는 것도 아니니 이해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의 이런 성격 탓에 시댁에서 샤워 한 번 했다가 크게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추운 한겨울에도 전기장판 하나만 틀고 사시는 어머님이셨는데 생신 때 마침 주말이고 해서 저와 남편은 시댁으로 갔고 외식은 싫어하시니 재료 사다가 밥도 해 먹었습니다. 여기까진 좋았어요. 그런데 이때가 여름이었는데 밥 먹고 뒷정리를 하다 보니 땀이 뻘뻘 나더라고요. 에어컨은 원래 없었고 선풍기가 있어도 안 트시니 땀 흘려가며 다 치웠습니다. 선풍기 틀면 어머님이 또 잔소리를 하시고 선풍기마저 딱 한 대뿐인데 그마저 안방에 있다 보니 거실과 주방은 더워도 너무 더웠습니다. 친척 몇 분 오셨다가 식사 후 가셨고 어머님도 잠시 근처 사시는 이모님 댁에 다녀오신다고 하셔서 나가셨는데요. 자기야, 대충 치우고 쉬어. 다 했어. 그런데 자려고? 난 한숨 잘래. 에휴, 너무 졸리다. 그런데 나 땀 너무 흘렸는데 샤워해도 되겠지? 당연하지. 마음대로 해. 그럼 나 잔다. 그렇게 남편은 자고 저는 씻으러 화장실로 갔습니다. 여름이고 땀을 많이 흘렸어도 너무 찬물이라 온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한창 씻고 있는데 밖에서 문소리가 나더라고요. 남편인가 싶어 계속 씻고 있었는데 시모였습니다. 화장실 문 앞까지 와서는 뭐라 하시는데 잘 들리지는 않았으나 목소리가 딱 시모였죠. 그러면서 갑자기 손잡이가 움직이는데 옛날 문이라 손잡이를 돌려서 열어야 하는 문이었거든요. 밖에서 시모가 손잡이를 잡고 막 돌렸던 겁니다. 씻다 말고 나갈 수도 없고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시모는 밖에서 보일러를 왜 틀었냐며 큰 소리를 치셨어요. 그래서 저는 대충 씻고 나왔는데 아니 너는 지금 한겨울도 아니고 보일러를 왜 트냐? 어머님 제가 추위를 타기도 하고 여름에 찬물로 씻지는 않아서요. 아이고 유난 떨고 있네. 돈 아까운 줄 모르고. 1시간을 씻은 것도 아니고 고작 몇 분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저렇게 면박을 주니까 괜히 민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열받는 부분은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자다 깬 남편이 시모 옆에 딱 붙어서는 똑같이 뭐 그렇게 유난 떠냐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런 사람이면은 제가 이해하겠지만 본인은 저보다 더 했습니다. 시골 사시는 할머니 댁에 몇 번 같이 갔었는데 할머니 댁은 낡은 주택이라 겨울에는 무지 춥습니다. 여름에는 덥고요. 또 시골이라 벌레도 많았죠. 그렇다 보니 남편은 할머니 댁에 가면 불평불만이 많았고 밥을 해줘도 깨작깨작 먹고 샤워를 해야 할 때도 절대 못 씻겠다며 근처 대중 목욕탕에 가서 씻고 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못 씻게 하는 것도 아니고 따뜻한 물도 다 나오는데 혼자서 저리 극성이었죠. 그래놓고 제가 따뜻한 물로 샤워 좀 했다고 시모하고 똑같이 저런 말을 하니 화가 안 나겠냐고요. 저도 시모 못지않게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입니다. 돈 없는 서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취업 후 악착같이 돈을 모으며 살았어요. 아빠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형편이 나아졌음에도 엄마는 여전히 공장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만큼 저희 가족은 힘들게 살았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도 낭비하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 이날 보일러 좀 틀었다고 두 사람이 면박을 주니 사실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회사를 3번이나 옮기는 바람에 중간중간 집에서 쉬는 기간이 좀 있었는데 그럼에도 저는 남편에게 구박 한번 해본 적 없었습니다. 돈이야 벌 수 있는 사람이 벌면 되는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돈을 꼭 남자가 벌어와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언젠가 제가 애도 낳고 집에서 주부로 살게 되면 돈은 남편이 벌어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 부부가 서로 맞춰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댁과 마찰이 있을 때마다 남편이 저런 태도를 보이니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 저도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매번 투자를 한답시고 목돈이 생기면 그걸 다 날리는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는데, 적은 돈이든 큰 돈이든 남편한테 돈이 가면 없어지는 일이 다반사라 저는 결혼 후 더 혹독하게 돈을 모으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연애 때부터 결혼 후 초반까지는 저한테 정말 잘했습니다.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 주었고, 제가 회사에서 늦게 끝나는 날에는 자기야, 나 회사 앞이니까 일 다 끝나면 내려와.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데리러 오거나 집 앞으로 마중을 나오곤 했습니다. 이래서 다들 결혼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남편은 저에게 참 잘했고 자상했죠. 그렇게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특히 남편은 일의 특성상 회식도 잦고 접대하는 일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유흥 쪽은 절대 안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싫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술집에 비해 비싸기 때문이었는데요. 술 접대를 해야 한다면 다른 술집에 가지 비싼 양주 나오는 유흥주점은 절대 안 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 또 한 번 실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공장을 오래 다니시다가 아빠가 이제 그만두라고 하셔서 공장에서 나와 보쌈 전문 식당에서 서빙을 하게 되셨습니다. 공장보다 월급은 적어도 하는 일이 수월했고 집에 있는 것보다 나와서 운동 삼아 일도 하고 돈도 버는 게 더 낫다 싶으셨기에 아빠도 허락을 하셨습니다. 문제의 그날은 바로 엄마가 일하시는 식당에서 남편이 거래처 사람과 식사를 하게 된 그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만취가 되어 집에 들어온 남편은 야, 이세요!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 장모님 대체 왜 그러시냐? 엄마가 왜? 일단 신발이나 벗고 들어와. 이걸 아봐. 내가 오늘 얼마나 개망신을 당한 줄 아냐? 사람이 말이야. 눈치라는 게 있어야지. 안 그래?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엄마 만났어? 남편은 그렇게 혼자 씩씩대더니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대체 뭔 소린가 싶어 다음날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그래. 어쩐 일이야? 전날 남편을 만났냐고 엄마한테 물었더니 맞다고 했습니다. 그럼 엄마 만나서 술 마신 거야? 술? 아니, 여기선 술 안 마셨는데 술 마시고 들어갔니? 아주 잔뜩 취해서는 혼자 뭐라고 하더니 바로 잤어. 그런데 어제 무슨 일 있었어? 그런데 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어떤 남자 한 명하고 식당에 왔더라고. 엄마 보러? 아니, 딱 봐도 일 때문에 온 것 같아 보여서 일부러 아는 척은 안 했지. 그래도 사위가 왔는데 모른 척 할 수 있어? 고기도 좀 더 갖다 주고 음료수도 서비스도 주고. 그리고 또? 또? 없는데? 그렇게 식사하고 갔어. 그런데 남편이 전날 술에 취해 망신을 당했네 만회한 내용은 대체 뭔가 싶었습니다. 엄마한테는 더 얘기하지 않고 이날 퇴근 후 집에 가서 남편에게 다시 물었는데, 어제 어떻게 된 거야? 기억은 나? 글쎄, 중간중간 필름이 끊긴 것 같기도 하고. 엄마 얘기는? 장모님? 그래, 망신당했다며. 대체 무슨 소리야? 아니, 어제 거래처 갔다가 밥 먹자고 해서 간 곳이 하필 장모님이 일하시는 식당이잖아. 내가 계속 다른 곳 가자는데 보쌈 맛있다고 가자길래 그냥 들어갔지. 그래서? 그런데 장모님이 자꾸만 시키지도 않은 고기랑 음료수를 서비스로 주시니까 내가 눈치가 보이잖아. 무슨 눈치? 거래처 사장님이
서빙하는 사람이 장모님인 줄 알게 될까봐 마음 졸였다고. 야, 너 우리 엄마가 창피하냐? 어? 똑바로 말해. 창피하냐고. 아니, 뭐. 남편은 말을 더듬거렸는데 제가 계속 다그치니까 한다는 말이 솔직히 너라면 안 그러겠어? 중요한 손님 모시고 식당에 갔는데 거기 우리 엄마가 서빙이나 하고 있어봐. 너라면 자신 있게 아는 척 했겠냐고. 왜 못해? 서빙하는 게 나쁜 거야? 아니, 나쁜 게 아니라 그래도 고작 서빙이나 하고 있으니까 내가 입장이 기가 막힌다. 우리 엄마가 그 보쌈집 사장이었어도 네가 과연 그랬을까? 엄마도 눈치가 있어서 너한테 사위라고 아는 척도 안 했다는데 대체 뭐가 망신이라는 거야? 아니, 다른 테이블에 손님도 있었는데 우리 테이블에만 너무 그럼 감사합니다 하면 될 일이지. 그리고 그 거래처 사정이 알면 뭐 어떻다는데. 엄마가 일 방해한 것도 아니고.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저는 이날 남편에게 엄청 화를 냈습니다. 엄마가 너 보고 반가워서 신경 좀 써준 게 그렇게 기분 나쁘냐? 봅산집에서 일하는 게 죄냐고! 화를 내다 보니 결국 눈물까지 터지고 말았는데요. 생각할수록 열받네. 우리가 친정에 간다고 하면 엄마는 전날부터 장보고 항상 새밥에 너 좋아하는 요리를 막 상 차려주시는 분이야. 그렇게 사위 생각을 끔찍하게 해주시는 우리 엄마가 쪽팔려? 창피해? 그러자 남편은 미안하다며 사과를 해왔습니다. 알았어. 자기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네. 실수야, 실수. 하지만 이미 남편에게 크게 실망했고 제 화도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본인이 계속 실수했다며 그러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얼마 안 가 남편은 또 한 번 저를 실망시켰습니다. 그동안 회사를 여러 번 옮겨 다녔으면 좀 진득하게 다녀야 하는데 다른 일도 아니고 전날 술 마시고 아침에 회사 가기 싫어서 친정 핑계를 댄 적이 있었습니다. 전날 남편은 새벽 4시인가 들어왔습니다. 영업을 하다 보면 술 마시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또 일 마치고 마셨나 보다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출근을 해야 하는데 새벽 4시에 들어왔으니 남편은 눈을 뜨는 게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몸 아픈 거 아니면 회사 근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는 사람이라서 제가 일어나는 시간에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잠깐만. 나 조금만 더 잘래. 그러다 지각이야. 얼른 일어나, 얼른. 남편은 이날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저한테 먼저 출근하라며 핸드폰으로 누군가한테 문자를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지금 뭐해? 부장님한테 톡. 뭐? 눈도 겨우 뜨는구만 나더러 출근하라고? 못해. 오전 반차만 쓴다고 했어. 점심때 출근할 거니까 걱정 말고 자기는 출근해. 그렇게 한참을 톡을 보내더니 남편은 이내 잠이 들어버렸는데 이러다 오후에도 출근 못할 것 같아 저는 남편 핸드폰을 들고는 알람을 맞춰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좀 전에 보냈다는 부장한테 보낸 톡 내용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잠시 뒤 저는 자던 남편을 흔들어 깨워서는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봐, 얼른. 왜 그래? 회사에 못 간다고 했다니까 다 얘기했어. 이거 뭐야? 너 제정신이야? 뭐가? 뭐야? 너 내 폰 봤어? 그래 봤어. 그런데 어떻게 이따위로 톡을 보내? 남편은 자기 회사 부장한테 이렇게 톡을 보냈습니다. 부장님, 죄송합니다. 오늘 출근 못하겠습니다. 와이프 친정 할머니께서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요. 그래서 급하게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응급실에 끌려왔는데 결혼은 정말 족쇄네요. 최대한 출근하는 쪽으로 와이프에게 말해보겠지만, 병원에 붙어 있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이 톡을 보는데 갑자기 신경질이 확 나더라고요. 제가 아프다는 핑계도 아니고 오히려 할머니 아프다고 사위 출근도 못하게 하는 생각 없는 집으로 만든 그 자체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대체 뭐가 문제냐고 한다는 거였는데요. 이게 무슨 짓이야? 아, 뭐가 이래야 믿지. 그럼 술 진탕 마셔서 회사 가기 싫으니까 안 나갈게요. 이렇게 말할까? 그리고 내 핸드폰을 왜 봐? 그건 미안해. 오후에 출근한다길래 알람이라도 맞춰주려고 그러다 봤어. 그럼 출근이나 해. 우리 부장님하고 네가 아는 사이도 아닌데 뭘 이런 걸로 난리야. 그냥 네 남편 위해서 한번 거짓말에 동참해줬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더니 혼자 씩씩대면서 다시 누워 잠을 자는데 저도 출근을 해야 하니 화난 상태로 일단 집을 나왔습니다. 이날 하루 종일 제 기분은 최악이었습니다. 시골에 계신 할머니 보러 가자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용돈 한 번 드린 적 없는 놈이 회사 빠지려고 할머니 핑계를 대는 게 제정신인가 싶기도 했고요. 저는 남편 놈이 꼴 보기 싫기도 했고 할머니가 보고 싶은 마음에 금요일 저녁 일을 마치자마자 시골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이 일로 또 트집을 잡을까 싶었기에 남편에게는 시골에 다녀온다고 문자를 보내고 갔죠. 역시 가족이 최고라고 이렇게 힘들 때 할머니 얼굴을 보니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금요일 밤 도착 후 종일 누워서 쉬다가 시내 나가서 할머니 모시고 옷도 한 벌 사드리며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요일에는 집에 가기가 너무나 싫었지만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하니 아쉬운 마음 뒤로하고 서울로 다시 올라왔는데 집에 도착해보니 남편이 웬일인지 집에 있더군요. 주말에도 나가서 사람들 만나느라 바쁜데 이날은 집에 있길래 안 나갔어? 오전에 볼일 보고 들어왔지. 그런데 너 할머니 댁 다녀온 거 맞냐? 맞는데 왜? 그래? 남편은 의심스럽다는 눈초리로 저를 쳐다봤는데 씻고 나왔더니 남편이 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뭐가? 너도 내 핸드폰 봤잖아. 그래서 나도 보는 중이야. 혹시나 주말 동안 나한테 거짓말하고 뭐하고 돌아다녔나 해서. 모 눈엔 뭐만 보인다고. 거짓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저도 본인 속이고 딴짓하고 온 건가 싶어 저리 폰을 뒤져봤다는데 그때 할머니에게 보낸 문자를 보더니 남편이 제 폰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아니 핸드폰을 왜 던져? 뭐냐 너? 뭐가? 시골에 돈을 보낸다고? 너 미쳤어? 주말에 할머니 댁에 다녀온 저는 집이 많이 낡아서 여기저기 손볼 곳이 많은 걸 알게 됐고 서울로 오시라고 해도 싫다는 분이라 집 수리비를 제가 보내드릴 생각으로 문자를 보냈던 겁니다. 자식들에게 피해주기 싫어하는 분이라 엄마 아빠에게 당연히 말씀드리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수리비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문자 내용을 본 남편은 저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었습니다. 뭐 문제 있어? 그럴 돈 있으면 차라리 날 줘. 참, 알아서 수리하라고 하지. 수리비가 한두 푼도 아니고 그걸 네가 왜 주는데? 나 어릴 때 할머니 집에서 자란 거 몰라? 몰라서 이래? 그게 뭐? 할머니랑 같이 자란 사람이 세상에 너 하나뿐이야? 할머니 집에서 산 사람은 다 너처럼 돈 퍼주냐고! 제가 어린 시절 어떻게 살았고 할머니가 저에게 어떤 존재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고작 수리비 때문에 저 난리를 피우는데 사람 놈이 맞나 싶었습니다. 거기다 그 다음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저는 더 참을 수 없었어요. 다 죽어가는 노인네한테 돈을 쓴다고? 그 돈 쓰기만 해? 뭐? 노인네? 할머니 나이가 지금 몇인데 어차피 오래 못 사시고 돌아가실 텐데 그 좋은 집이 무슨 소용이야? 건강하게 살아계신 할머니한테 오래 못 산다고 하질 않나 죽어가는 노인네라고 하니 그 말에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 저는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남편이 제 팔을 막았죠. 제가 자기 뺨을 때리려고 한 것에 대해서 남편은 너무 열이 받았는지 똑같이 저를 때리려고 손바닥을 펴서는
팔을 높이 들어 올렸는데 아우 이걸 그냥 내가 참아야지. 그래도 남잔데 여자를 때릴 수 있나? 너 내가 방금 말한 거 기억해라. 내 돈 그 노인네한테 1원 하나 보내기만 해. 당장 이혼할 줄 알아. 알았어? 남편에게 수리비 보내게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생활비에서 뺏으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나오니 별 수 있나요? 저는 결국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당연히 이혼할 생각으로요. 저런 놈과 더 살아봤자 스트레스 받고 괴로운 건 저였거든요. 무엇보다 미래가 그려지지 않은 사람과 함께 산다는 건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대로 수리비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을 사드렸어요. 할머니가 원래 사시던 집은 1층짜리 주택이었는데 사실 수리한다고 해도 새 집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한두 곳 수리하고 끝낼 일도 아니다 싶었던 저는 이참에 새 집을 선물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댁에서 조금만 더 가면 예쁘게 지어진 전원주택이 모여있는 곳이 있었는데 시골이라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 시골에 내려가 바로 계약하고 왔어요. 할머니는 당연히 싫다며 안 받는다 하셨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쩔 수 없어. 계약한 거 취소하면 돈 못 받는다고. 아니, 왜? 법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새 집에서 사세요. 그 집 낡아도 너무 낡았잖아. 내가 할머니 부담스러워할까봐 일부러 제일 작고 싼 집으로 골랐으니까 이제 더 얘기 안 하기. 아셨죠? 그런데 이 사실을 남편도 알고 있는 줄 알고 할머니는 너무 고맙다면서 제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고 그 전화를 받은 남편은 미쳐서 발광을 했습니다. 심지어 시모까지 대동해서 집에 왔는데 저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7시 정도 되는데 8시가 좀 넘은 시간에 남편이 시모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길래 당연히 남편인 줄 알았는데 들어오더니 그 뒤에 시모가 보였어요.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시모가 삿대질을 하며 제 앞으로 다가와서는 제정신이냐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순간 정신이 멍했지만 저도 할 말을 했습니다. 야, 너 누구 마음대로 집을 사줘? 응? 네? 너 시골에 있는 할머니한테 집 사줬다며? 돈 어디서 났냐? 내 아들도 모르게 돈 그렇게 막 쓰고 다녀도 되는 거야? 너 어릴 때 힘들게 살았다고 해서 돈 아끼고 절약하는 모습에 내 아들하고 결혼하라고 허락한 건데 내 아들 돈으로 펑펑 써제끼려고 결혼했냐? 응? 이래서 없는 집하고 상종을 하면 안 된다니까. 돈 맛을 알고 무서운 줄 모르고 쓰는 거야. 친정이 어려웠던 건 시모의 말대로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편을 만나기 전 저희 가족이 다시 뭉쳐서 같이 살게 되었을 때는 아빠 사업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형편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예단이고 예물이고 안 했고 상견례를 할 때도 친정 재산 얘기도 전혀 하지 않았기에 친정의 재력이나 경제력에 대해 시댁에서는 당연히 모르고 계셨죠. 결혼하고 시댁에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도 그 액수가 크지 않아서 남편이 월급을 받으면 꼬박꼬박 갚아드렸는데 결혼 후 사는 내내 용돈도 꼬박 드렸더니 자기 아들이 저보다 돈을 더 버는 줄 알고 계시더군요. 그러니 자기 아들 잘 만나 제가 지금 돈 걱정 안 하고 편하게 산다며 주제도 모르고 자기 남편과 시댁 무시한다고 삿대질을 하셨습니다. 그 노인네한테 돈 쓸 거면 차라리 날 줘라. 어디 쓸데없이 네 멋대로 집을 사길. 시모의 언행은 정말이지 볼품없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앞뒤 사정 들어보지 않고 자기 아들 말만 듣고 쪼르르 달려와서 한다는 소리가 저 모양이니 뒤에 더 뭐라고 하시는지는 굳이 들어보지 않아도 뻔했죠. 그렇게 저는 슬슬 스팀이 오르기 시작했고 여기서 친정 부모님 얘기까지 나오면서 화를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친정에서 이러라고 하디? 결혼해서 남편이 뼈 빠지게 일해서 벌어온 돈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그랬냐고? 나는 그렇게 안 살았다. 여지껏 살면서 돈 아끼고 사느라 나한테 제대로 돈 써본 적도 없는데
어디 친정에다 돈을 갖다 줘.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이야? 앞장서! 앞장서라니요? 할머니 집이 어디냐? 내가 가서 부동산에 말해서 취소할라니까. 지금 어머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들어와 있는 이 집이 제 집인 건 알고 계세요? 여기가 왜 네 집이냐? 우리 아들 집이지. 강지훈, 너 말씀 안 드렸니? 무슨 말? 그렇게 잘난 어머님 아들이 결혼하고 회사를 몇 번이나 옮겼는지 그건 아세요? 툭하면 백수로 지낼 때마다 제 속이 터지는 줄 알았지만 돈 때문에 사람 내칠 수는 없으니 참고 살았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월급 중에서 일부 시댁빚 갚느라 저한테 가져오는 돈은 얼마 되지도 않았고 1년간 빚 다 갚고 나서는 자기 쓸 돈이 많아지니 이제는 투자를 하대요. 그런데 투자해서 돈이라도 벌면 제가 말 안 하죠. 매번 투자한답시고 돈 날려먹는 놈이 어머니 아들인데 이건 알고 지금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다시는 투자 안 한다고 약속해서 집 명의 저한테 넘겼는데 그건 모르시나 봐요? 아니, 뭐? 그 잘난 어머님 아들이 돈 못 벌어올 때도 제가 일해서 걷어 먹였습니다. 뭐, 걷어먹여? 네! 어디 그뿐이에요? 가져오는 돈은 없는데 손에 돈 좀 있으면 쓰기 바빠서 이러다 집 거덜나겠다 싶어서 악착같이 아끼며 살았습니다. 결혼 전에도 시댁에 빚이 있어서 어머니 아들 월급으로 사셨다면서요? 그런데 저한테 그런 얘기 한 번 하신 적 없으시잖아요. 그거 알면 어떤 여자가 좋다고 결혼하겠어요? 그렇게 결혼 못할 뻔한 어머니 아들 인품 하나 보고 결혼했는데 인품마저 저렇게 바닥이니 일을 어째요? 이혼해야죠. 참, 이혼 얘기는 제가 아니라 잘난 어머님 아들이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모는 제 뺨을 때렸습니다. 너 전에도 우리 아들 얼굴 때렸다며? 그런 적 없는데요. 엄마, 때리진 않았고 때리려고 했었지. 그게 그거지? 어디 하늘 같은 서방 얼굴에 손을 대려고 해. 너 지금 맞을 짓 해서 내가 때린 거다. 이날 집은 한마디로 개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대체 뭔 생각으로 시모를 데려온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시어머니 앞에서 제가 고개를 숙일까 내심 기대라도 했던 걸까요? 하지만 어림도 없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그 돈 빨리 받아와. 무슨 돈? 시골에 할머님한테 집 사들인 거 그거 다시 물으라고. 내가 왜? 내가 적든 많든 월급 받으면 너한테 다 줬잖아. 그러니까 시골집에 내 돈도 들어간 건데 어떻게 나한테 상의도 없이 이런 짓을 벌이냐고? 나한테 이래도 되냐? 어? 그러는 너는 나한테 이래도 되고 경제적으로 도움도 주고 있는 게 누군데?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냐? 네 말대로 내가 우리 할머니한테 돈 썼으니까 이혼해. 이혼하자고. 네가 그랬잖아. 돈 쓰면 이혼이라고. 그럼 내 돈 내놔. 내가 여태 생활비 하라고 월급 받아서 준 돈 내놓으라고. 네 돈이 있기는 하니? 설마 내 돈 다 썼어? 저는 어린 시절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도 돈 무서운 줄 알고 컸습니다. 그게 친정 부모님이 보시기엔 평생 한이 되셨겠죠. 그래서 아빠는 제가 결혼할 때 필요한 데 쓰라며 돈을 좀 주신 게 있었고 저도 졸업 후 쓸데없는 사치에 돈을 쓰기보다 꼬박꼬박 월급 타면 통장에 넣고 모았습니다. 남편은 제 가정 환경을 잘 알고 있었지만 친정 형편이 다시 좋아져서 지금 아빠가 얼마나 버는지 제가 따로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인지 오픈하지 않아서 모르고 있었는데요. 결혼 준비하면서 쓸 돈이나 회사에서 받은 연봉은 당연히 투명하게 오픈했지만 그 전에 제가 따로 모아둔 돈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집이야 엄마 아빠가 얼마든지 사드릴 수 있었으나 그간 할머니가 계속 거절하셨습니다. 살던 집이 좋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집이 낡아도 너무 낡았고 할머니도 편하게 지내셔야 하니 제가 사드린 거였어요. 전부터 뭔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할머니가 저에겐 엄마, 아니 그 이상인 존재였기에
할머니껜 얼마를 쓰든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집 계약 후 친정에도 이 사실을 말씀드렸는데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네요. 사실 할머니 집을 사들인 건 제 돈보다 부모님이 주신 돈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 엄연히 따지면 부모님이 사들인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남편이 자기 돈 다 썼냐고 헛소리를 하니 기가 막힐 뿐이었죠. 이날 저는 남편과 제 월급으로 생활비를 쓰고 있는 통장 내역을 다 오픈했습니다. 틈나는 대로 가계부도 써왔는데 그것도 다 보여드렸고요. 시모는 이때다 싶었는지 주머니에서 안경까지 꺼내 쓰고는 하나하나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봐도 트집 잡을 게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간 벌어오는 돈보다 나가서 쓰는 돈이 더 많았고 이직 때문에 집에서 놀기라도 하면 저한테 돈을 타 썼으니 대부분의 지출은 제 월급에서 나가고 있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었죠. 남편 손에 돈이 있으면 남기지 않고 다 쓴다는 걸 알았던 저는 더 독하게 돈을 모으며 살았는데 이번 할머니 집 사들인 사건 때문에 빨리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통장이고 가계부고 다 오픈했는데 남편은 이 와중에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너 설마 나 모르게 돈 숨기고 살았냐? 비자금 뭐 이런 거 만들었냐고? 내가 이때 너한테 준 돈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 너 나 속였지? 할머니 집 사는데 돈 보태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저런 말을 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결혼 전 제가 따로 모아놓은 돈과 친정에서 받은 돈으로 집 사들였다고 하니 뭐? 야, 그래서 그게 지금 100% 네 돈이다 뭐 이거야? 그럼 네 돈이야? 아니, 우리 부부 돈이지. 나도 일해서 받은 월급 너한테 다 줬는데 넌 어쩜 그렇게 네가 번 돈이라고 네 마음대로 해? 이게 말이나 돼? 아이씨. 결혼하고 내가 회사에서 받은 월급은 꼬박꼬박 네가 벌어온 돈하고 합쳐서 우리 생활하는 데 썼어. 이거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냐? 생활비하고 적금 내고 보험료 내고 관리비 내고 다 했잖아. 결혼 전이든 나 만나기 전이든 암튼 네가 가진 돈 들고 나랑 결혼했으면 그 돈도 결국 우리 돈이고 나랑 상의를 먼저 하는 게 맞는 거잖아. 그래? 정말 그렇게 생각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뭐 법대로 따져보자. 어차피 네가 이혼하자고 했으니까 이혼하면서 법대로 하면 재산분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게 되겠지. 남편은 이때 또 머리를 굴렸는데 아무리 시골집이라도 제가 아무렇지 않게 사는 걸 봤으니 저한테 돈이 더 있다고 생각하고는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제가 가진 돈 전부를 나눠 가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하자. 이혼하자고. 네가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뭐 무서워할 줄 아냐? 그런데 내가 니네 엄마한테 맞은 게 좀 억울하네? 억울하다니. 맞을 짓 해서 때렸는데. 맞을 짓 한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니 아들이죠. 그리고 그동안 시댁 가서 물 쓰는 거, 전기 쓰는 거 하나하나 어머님한테 안 좋은 소리 들어가며 가난하게 커서 그러냐고 무시하셨던 것도 그냥 못 넘어가겠어요. 못 넘어가면 네가 어쩔 건데. 소송해야죠. 그런데 어쩜 어머니하고 아들이 똑같은지. 중요한 순간은 왜 그렇게 저랑 친정 식구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났어요? 너네 집구석보단 나아. 니네 엄마 아직도 식당 일한다며?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 뭐 더 얘기해봤자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소송 건다고 했습니다. 이혼 소송하겠다 이거냐? 네. 그리고 어머님한테도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뭐야? 아니 지훈아, 얘가 지금 헛소리 하는 거지? 나는 왜 걸고 넘어지는 거야? 너네 둘 이혼하는데 내가 왜? 거지 같은 남편놈 때문에 저 역시 그동안 이혼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름 알아봤는데 시댁이나 남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더군요. 특히나 시모한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혹시 몰라 시모한테 가서 시모가 헛소리를 할 때마다 매번은 아니었지만 녹음해둔 것도 있었고 이날 시모가 저한테 뭐라고 할지 모르니 말하는 중간에 방에 들어가 녹음기를 가지고 나와 주머니에 넣고 녹음을 했습니다. 이게 아주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건 대판 싸우고 끝내버리면 그만이었지만 가족은 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뭐 시댁이 100% 마음에 들어서 여태 같이 살았나요? 시모가 저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하셔도 남편 붙들고 시모 욕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친정 부모님부터 할머니까지 아주 우습게 보고 무시했으니 조용히 도장 찍고 이혼하기엔 제가 너무 억울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하고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시모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무능함으로 이혼 사유가 된다고는 했으나 반복적인 경제활동 회피부터 생활비 미지급 등 따지고 보면 남편에게 이번 소송은 상당히 불리했습니다. 거기다 결정적으로 친정 식구 무시가 정말 큰 문제였는데 시모가 제 몸에 손댄 것도 문제였죠. 그렇게 저는 소송을 시작했는데 남편이 바보가 아닌 이상 여기저기 알아보니 이혼해서 본인에게 득될 게 없다는 걸 알고는 어떻게든 소송을 멈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떠난 뒤였어요. 그렇게 이혼이라고 큰 소리 쳐놓고 이제 와서 왜 이래? 저기, 내가 생각해보니까 할머님 집 사들인 건 자기가 정말 잘한 것 같아서 말이야. 내가 괜히 트집을 잡은 것 같네. 이제 와서? 말했잖아. 생각해보니까 알게 됐다고.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다 듣기 싫었습니다. 그저 핑계였거든요. 또 제 탓으로 돌리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네가 알아듣게 좀 얘기해줬으면 내가 이렇게 오해하고 너한테 이혼이라는 말까지 했겠어? 그러니까 네 잘못도 좀 있어. 네 말은 나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됐다. 뭐 이거구나?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너무 내 탓으로만 몰고 가니까. 100번, 1000번 생각해봐도 다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은 그만하고 소송이 잘 마무리되게 협조나 해. 그러자 남편은 최후의 수단이라 생각했던 할머니 얘기를 꺼냈습니다. 시골에 계신 할머님이 우리 이혼한다고 아시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냐? 제가 할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던 남편은 그걸 이용하려고 했는데 사실 부모님이나 할머니 모두 제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특히나 할머니는 제 걱정에 되어서 이미 서울에 올라오신 상황이었죠. 그것도 모르고 할머니한테 말한다고 협박하듯 얘기하더라고요. 언제부터 우리 할머니 걱정을 그렇게 했다고 이래? 내가 말 안 해서 그렇지. 나도 항상 할머니 걱정했어. 그런 놈이 우리 할머니한테 노인네라고 했냐? 노인이 나쁜 말이야? 아니? 그런데 네가 그날 한 말은 비하하려고 쓴 말이잖아. 누가 들어도 그렇게 들려. 그리고 할머니 지금 연세 많으셔도 건강하신데 뭐? 얼마 못 사시는데 집을 사드렸다고? 그렇게 심보를 못되게 쓰면 될 일도 안 된다는 거 모르냐? 소송은 예정대로 계속 진행되었고 제가 따로 가지고 있던 돈은 여전히 투교 재산으로 구분되어 남편에게 나눠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모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도 받게 되었는데 시모는 그 판결에 울기까지 하셨습니다. 소송이 마무리되고 난 후 저는 당분간 친정에서 지낼 생각으로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시모와 전 남편이 찾아와서는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걸 쟤한테 주라는 거야. 아이고, 엄마 그만해요. 이놈아, 왜 이 일을 그렇게 만들어? 그간 그렇게 살았으면 이 엄마한테 사실대로 말했어야지. 아이고. 전 시모는 이날 저한테 좀 깎아달라는 어이없는 말까지 했는데요. 저는 두 사람이 뭐라고 하든 다 무시하고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전 남편은 저를 계속 쫓아오면서 정말 끝나는 거냐고 이대로 가는 거냐고 하며 저를 붙잡으려고 했는데 뭐해? 뭐해 지금? 안 내나? 말하기 전엔 이 가방 못 줘. 뭘 말하라는 건데 정말 이대로 우리 끝이냐고. 아, 지겹다. 그만해. 그만하자.
난 싫어. 못해. 전 남편이 제 캐리어를 잡고는 주지 않으니 제가 다시 받으려고 실랑이 하는 모습에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리던 아빠가 차에서 내려서는 제 쪽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자네 지금 뭐하나? 장인어른. 이제 남 아닌가? 가방 돌려주게. 잠시만요. 세영이랑 잠깐만 얘기 좀 더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전 남편이 제 팔까지 잡고는 놓지를 않으니 그 과정에서 제 팔이 약간 꺾였는데 내 팔! 아빠는 그 모습을 보고는 전 남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장인어른, 왜 그러세요? 났어요. 손 났다고요. 자네 어머니가 우리 딸 얼굴에 손댄 거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나? 나도 똑같이 자네 때리고 싶은 거 우리 딸이 하도 사정해서 참고 있어. 때려서 뭐 하냐고? 인간도 아니라고 무시하라고 그러길래 참고 있다고. 사람으로 대접해주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야. 앞으로 한 번만 더 내 딸한테 찾아오고 연락하고 또 함부로 대하면 그땐 나도 말로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는 아빠가 멱살을 놓자 전 남편은 바닥에 떨어지면서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그 모습이 참 하찮고 우스웠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가방을 챙겨서 차에 타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날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저와 전 남편이 살던 집은 이혼과 동시에 부동산에 내놨고 얼마 뒤 처분했습니다. 상대 유책 사유 이런 것과 별개로 재산 분할은 해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 저는 친정에서 지내다 근처에 작은 집을 하나 얻어 사는 중인데 왜 진작 이혼하지 않았는지 그게 가장 후회됐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시 제 인생 되찾은 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긴 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저와 살면서 투자한다고 돈 날린 게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혼하고 혼자 되고 나서 전 시댁에 들어가 살면서 투자로 한 방 벌어볼 생각이었는지 전 시모가 가진 돈까지 전부 다 갖다 썼다고 들었습니다. 돈 없이 사는 게 얼마나 지옥 같은지 살아봐서 잘 알았던 저는 전 남편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눈에 훤히 다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를 찾아오거나 연락이 온 적은 없었지만 혹시라도 찾아와도 받아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릴 때 그 고생하며 살았던 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순간이지만 고생을 하며 살아봤기에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된 거죠. 참, 할머님은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잘 계십니다. 나이가 많으셔서 서울에 자주는 못 오시지만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자주 내려가서 찾아뵙고 있어요. 새로 이사한 집이 너무 좋다며 갈 때마다 집이 반짝거릴 정도로 깨끗한데 손녀가 사준 집이니 깨끗해야 한다며 매일 청소하기 바쁘십니다. 너무 돈돈거리며 써야 할 곳에도 쓰지 않고 아끼는 것보다 써야 할 곳에는 좀 쓰면서 사는 게 더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자신에게는 아끼지 말고 쓰시고 꼭 필요한 순간을 위해 저축도 하시면서 그렇게 사시길 바랄게요. 얘기가 좀 길었지만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